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설쌤. 안녕하세요. 누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들어가자. 아이고, 진짜 정신없으셨네요. 근데 애들은 별로 네, 매일 이러니까 그런가 봐요. 매일 겪어서 그런지 귀에도 안 좋겠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이제 워낙 많이 다녀서 이 느낌이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애기들이 있고 얜 예민한 아이 딱 보이고 벌써부터 머리 아픈데? 저는 수의사들은 원래 이런 데 되게 둔감화돼 있거든요. 워낙 많이 들어서. 네네. 근데 넌 혼자 지는데도 되게 힘들다. 와, 좀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건.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쌤. 들어와! 먼저 쫑기의 짖음으로 매일 고통받던 가족들의 일상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와, 힘드시겠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짖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짖긴 했어요. 그쵸? 근데 자기 표현을 짖음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은 이거를 횟수를 줄이고 관리를 하는 거지 아예 안 짖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뭐 말을 좀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이런 건 바꿀 수 있지만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환경 자체가 더 짖음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것 같아요. 제가 우선은 이렇게 애기랑 강아지랑 키우는 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얘네가 밀려난다는 거죠.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안 돼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사람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민해져요.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책인 거죠. 산책 많이 해요? 잘 못해요. 그죠? 왜? 그럴 거예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떤 감각이 가장 발달될까요? 청각? 바깥에서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모르니까, 이게 왜 나는지 모르니까 청각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복합적으로 하나 연결돼서 예민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지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쫑이의 예민함은 짖음뿐 아니라 공격성으로도 나타났는데요. 가족들 손에 상처 아물 날이 없을 정도였죠. 이것도 싫어하죠? 하네스 차고 이런 거. 네, 채우고 풀릴 때 많이 물리긴 해요. 그쵸. 예민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몸에 뭐가 많이 둘러싸여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다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가 조금 더 편하게 하고 나도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관리적인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봐요, 쫑이한테. 그런데 이때 평소처럼 달려와 남자 보호자의 입을 핥기 시작하는 쫑이. 저는 이런 거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모든 행동이 다 과해요. 맞아요.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좋은 것들에 그나마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더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 근데 한번 흥분하면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만약에 이 감정 컨트롤 못하면 사고 치는 거거든요.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유전적인 성향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애들도 물린 적 있나요? 네. 휘둘르다가 아니면은 손 가까이 대다가. 그렇죠. 예민한 아이들의 특징이 내가 예측 못하는 자극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시은이와 쫑이. 코끼리야, 쫑이 코끼리 좋아요? 돈이 코끼리 싫어. 근데 쫑이는 싫다. 쫑이 싫어해요. 이것도 저는 원인이 보여요. 원인이 보여. 왜 그럴까요? 저 때문에. 우리가 애기랑 강아지 같이 키우는 집에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책이 따로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애들 보는 앞에서 강아지 혼내지 말아요. 왜냐면 그대로 똑같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엄마의 표정, 분위기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그 상황을 인식하고 엄마가 불안해하는 것 같으면 나도 불안하고 엄마가 기뻐하는 것 같으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근데 거기다 강아지들은 조용. 스트레스 호르몬 냄새까지 맡아요. 그러면 아 이거 뭔가 불안한 상황. 그럼 같이 예민해져요. 쫑이는 그렇게 같이 예민해지니까 뭐 짖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걸 혼내니까 시은이 입장에선 쫑이가 나쁜 애예요. 이 강아지랑 아이랑 같이 키우는 게 부모가 잘하면 되게 괜찮은데 안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강아지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윤아 시윤이 같은 경우에는 쫑이의 리더가 되고 좀 같이 교육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예요. 시윤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타심 같은 건 없을 거거든요. 쫑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런 능력이 생겨야지만 그게 생길 때 시윤이가 쫑이를 좀 챙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물릴 수 있어요. 그거를 보호자로서 관리해야 돼요. 내 눈에서 두 아이를 다 딱 보고 있지 못할 때는 분리시켜야 되고요. 내가 같이 있어줄 수 있을 때 뭐 간식 주면서 놀아주거나 이런 것들 조금씩 하면서 친해지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분리해놨을 때 또 쫑이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뭐 장난감이나 이 놀이 같은 것들은 또 따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좀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정말 할 게 많아요. 시우는 지금 몇 개월이에요? 시우 6개월이요. 시우는 네 6개월에다가 시윤이는요? 시은이는 3살이요. 31개월. 31개월. 진짜 힘드시겠어요. 왜냐면 강아지 정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시은이랑 비슷한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3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 30개월 두 동물과 쌍둥이다. 네. 약간 가끔 비슷한 생각 안 드세요? 비슷해요. 그죠? 그 둘이 엄청 싸워요. 그쵸? 제 이빨이 있어서 이제 공격적인 것만 빼면 하는 거 되게 비슷할 거예요. 거기다가 더 말도 안 통하는 6개월 아이. 손 진짜 많이 가는 6개월 아이. 어떻게 보면 애 셋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 솔직히. 네. 지금까지 세나이가 영상 보면서 가장 슬픈 것 같아요. 그럼요. 보통 일이 아니죠. 한편 아이가 부모를 찾듯 반려견인 쫑이도 늘 보호자를 찾곤 했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시윤이랑 쫑이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예. 지금 아빠 오고 나서 너무 좋아서 자기도 계속 놀아달라고 하고 시윤이 놀아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난 후 항상 다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쫑. 고된 육아로 지친 보호자 옆엔 언제나 녀석이 있었습니다. 매일 할까요? 집이 좀 추웠어요. 보일러 손좀 봐요. 하기서 가끔도 춥겠죠. 요즘 바쁘니까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오히려 카메라로 찍으니까 더 보이죠. 지도 놀고 싶어요. 미안한 것 같아. 이 뒤에 게 너무 인상이 커서 같이 있을 때는 진짜 안 보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의 진짜 자식들이 더 지금도 손도 많이 가고 그러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아예 소외가 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하는 거 반 정도라도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으로서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힘드신 거 아는데 알아요. 이거 진짜 애기 키우면서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아빠를 다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쫑이, 여자 보호자님, 시윤이, 시우. 맞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 이거를 막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그러면 주중에 우선은 격일로라도 얘가 예측은 좀 가능하게 나 요즘은 좀 자주 나가니까 좀 기다리면 또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게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같이 잘 풀어나갈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